아. 같이 볼까요? 자, 제일 앞에 지수입니다. 첫 단원의 지수는 D. 그 지수에 스텝 2에 몇 개 좀 덜 고친 거 있는 분들은 마무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머리 진짜 내일 어떻게 해야겠다. 자, 스텝 3에 저는 3번부터 볼게요.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을 풀까요? 8번, 9번 이렇게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풀어볼게. 여러분 그 공통적으로 틀렸던 문제들은 3번부터 봅시다. X 뭐 위로 화살표? 뭐라고 읽어요? 해시라고 읽을까요? 이거는 X의 Y제곱을 의미한다. 자, 다음 기억 보기부터 하나씩 확인해봐라. 너의 C제곱은 A의 B제곱의 전체 C제곱이므로 A의 BC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A의 BC제곱은 A의 화살표 C, B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는 뭐 맞는 말이네요. 기억 맞는 말이다. 자, 니은 A의 화살표 B 화살표 C 좌변이란 건 자 괄호 안에서부터 계산해야 돼. 맞지? B의 C제곱이고 너를 다시 거듭 제곱을 해야 되니까 A의 B의 C제곱입니다. A의 B의 C제곱이 좌변이고요. 그럼 우변은요? 우변은 A 앞에서부터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다. 앞에 거 계산하면 A의 B제곱이고 헷 C다. A의 B제곱을 전체 C제곱 하는 것과 같으며 너는 A의 BC제곱이죠. 일반적으로 B의 C제곱과 BC의 곱이 같은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죠. 2의 제곱이나 2 곱하기 2는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따라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 자, 디귿 보기는 AB의 곱에다가 C제곱이니까 AB의 C제곱, 즉 A의 C제곱 곱하기 B의 C제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우변은 A의 C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B 화살표 C인데 앞에 게 A의 C제곱 곱하기 B의 C제곱이니까 같은 의미네요. 따라서 디귿이 맞다. 아마 니은을 체크를 잘못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B의 C제곱을 거듭 제곱에 올리는 거니까 B의 C제곱 그대로 지수가 돼야 됩니다. BC의 곱이랑은 다르다 알겠지? 자,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인 3번이 돼야 되겠네요. 4번 대부분은 4번 넘어갈게요. 그 혹시 틀리신 분은 좀 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5번입니다. 루트 x 더하기 루트 2y가 4라고 했을 때 이 뭐고 이게 2의 x제곱 곱하기 4의 y제곱의 최소값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2y제곱이니까 2의 x 더하기 2y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크면 클수록 같이 크니까 x 더하기 2y가 최소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는 x 플러스 2y의 최소는 어디서 구해올까요? 를 고민해 봐야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 공식을 하나 전개를 해서 만들어서 문자를 정리해서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다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 하에서 배웠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최대 최소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부등식 중 하나가 된다.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의 곱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끼리의 곱에다가의 전체 제곱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이거고 구하고 싶은 게 니니까 x 더하기 2y라는 게 좀 필요가 하네.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걸 제곱하면 x 더하기 2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x와 루트 2y의 곱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는 1의 제곱 곱하기
더하기 1의 제곱이 필요한 거고 니는 뭐보다? 너와 1의 곱 루트 x 루트 2y와 1의 곱 더하기 루트 2y의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은 것이죠. 따라서 x 플러스 2y에다가 2를 곱한 것은 크거나 같다. 이 뭐야 이거? 4였죠. 4. 4의 제곱이 16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나요? 따라서 x 플러스 2y는 8 이상이네. 8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죠. 따라서 2의 x 더하기 y, 2y 제곱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물은 2의 8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즉 256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6번. 6번은 다들 잘 푸셨던데 아쉽게 한 개 잘못 찾거나 그렇게 빼먹어서 조금씩 틀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3의 n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과 루트 3의 n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인데 이미 이 안에 있는 식이 3의 2분의 n제곱이고 거기 전체 2분의 1승이니까 3의 4분의 n제곱이에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수가 3이라는 소인수잖아. 제곱수가 아닌 소인수니까 소인수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분수꼴이면 보통은 루트가 들어가게 되겠고 무리수가 됩니다. 즉, 이 수가 유리수,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4분의 n이 정수, 자연수여야 돼요. 지금은.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은 뭐다? n이 4의 배수다. n이라는 숫자가 4의 배수여야 n이라는 숫자가 4의 배수여야 우리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연수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n제곱근 3의 100제곱입니다. 너는 3의 n분의 100제곱이죠. 따라서 n분의 100이라는 수는 뭐여야 하느냐? 역시나 너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n은 100의 약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n은 4의 배수인데요. 100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인 애를 찾아오면 되겠죠? 4의 배수 중에서 100의 약수? 에? 말을 뭐라? 100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인 애를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100의 약수를 쭉 써놓고 4의 배수인 것만 골라서 더해도 되고 제가 그래도 선생님들 좀 좋은 방법을 소개해줘야겠지. 너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아니야. 그지? 여러분 여기서 4의 배수가 되려면 2의 제곱이라는 2를 2개 이상 가져야 된다. 맞나? 따라서 4 곱하기 1이란가 4 곱하기 5가 하나 있던가 4 곱하기 5의 제곱까지가 있어야 4의 배수라고 할 수 있죠. 맞나? 즉 4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2를 2개 이상 반드시 뽑고 나머지 5는 0개를 들고 오든 1개를 들고 오든 2개를 들고 오든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4의 약수 중에서 말을 잘못했다. 100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인을 좀 빠르게 찾아봤습니다. 4와 20과 100의 합이니까 요거 애들 100을 빼먹은 애가 몇 명 있더라고. 24 써와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넘어가서 7번을 볼게요. 하는 거. 루트 안에 2 곱하기 세제곱근 4인 거고요. 전체의 n제곱이 4자리 자연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식을 안에 정리부터 해야겠네. 너 뭐야? 2의 3분의 2제곱이다. 곱하기 2 한 다음에 전체 2분의 1제곱 한 다음 다시 n제곱 해야 돼요. 2의 3분의 1 더하면 3분의 5. 2의 3분의 5에 2분의 1 곱했으니 6분의 5 n이죠. 정리를 바로 해봤습니다. 2의 6분의 5 n제곱입니다. 자, 일단 네가 4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n이 6의 배수기는 해야겠네요. n이 6의 배수기는 해야 6이 약분되고 위에 있는 지수가 자연수가 될 수가 있겠지. 됐지? 자, 그럼 표처럼 그려볼게요. n이 6이다, 10이다, 18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2의 6분의 5n제곱은 어떤 값이냐? 2의 5제곱이다, 2의 10제곱이다, 2의 15제곱이다 이렇게 쭉쭉쭉 증가하겠죠. 하나만 더 써볼까? 24다, 2의 20제곱이다.
자, 네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너 32잖아. 넌 1024니까 네 자리 되죠. 너는 오케이. 아, 이거 약간 가능성 있어 보였는데 얘 안 냅니다. 2의 5제곱이 32이기 때문에 32 곱하기 1024는 야, 1024의 한 자릿수 9까지는 곱하면 아슬아슬하게 되는데 9 이상인 10 이상 두 자릿수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만약 자릿수가 넘어가게 된다. 맞지? 여기서부터는 너무 큰 숫자라서 안 된다. 따라서 너밖에 안 되고 그걸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12였던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식 정리해서 자연수냐 아니냐를 찾아주는 유형들이었고요. 8번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지? 식이 조금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A, B, C, D 곱해서 0이 아니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2의 A제곱은 3의 B제곱은 어이구야 4개나 있네. 6의 C제곱은 12의 D제곱이다. 맞지? 그래요. 좌표평면 위에 점 0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 기억하고 계셔야 돼. 좀 이따 써먹어 보고. 자, 일단 이 식을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숫자가 밑이 다 다르잖아. 밑이 다 다르면 불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K라든지 T라든지 뭔가의 문자를 들고 와서 같은 값이다 라고 해주자. 선생님은 이거를 K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K야. 넌 이제부터 K야. 그렇다면 K의 A분의 1제곱은 2다. K의 B분의 1제곱은 3이다. K의 C분의 1제곱은 6이며 K의 D분의 1제곱은 10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C분의 1과 B분의 1의 차이가 4분의 1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와 너를 나누어야 되겠다. 다시 K의 C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B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6 나누기 3으로써 K의 C분의 1제곱 빼기 B분의 1제곱은 2더라. K의 4분의 1제곱이 2니까 양변에 4제곱을 하면 K는 2의 4제곱 16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K는 16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거 계산을 하려면 A 값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D분의 1과 C분의 1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하러 가볼게요. 됐나요? 잘 보여? 너 안경 어쩌고? 렌즈 꼈어? 아니야? 안 보여 그러면? 원래 안경 끼지 않았어 현님아? 안 꼈구나 참. 맞네. 너 이제 적응이 좀 돼? 들은 지 이제 3개월 차인가? 2개월 차인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제 A와 D분의 1 C분의 1을 알아보러 갑시다. 자, A는 어떻게 구할까요? 다시 K가 16인 걸 확인했고 너와 너 뭐 여기서 보면 되죠. 2의 A제곱은 16이었다. 따라서 A는 4다. 오케이. A 필요한 거 찾았고 D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을 우리는 구해야 되니까 이 두 개 가지고 또 구해야죠. 역시나 너랑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D분의 1 나누기 K의 C분의 1은 12 나누기 6이에요. K는 이미 알고 있구나. 에이, 그냥 쓴 김에 어쩔 수 없다. K의 D분의 1 빼기 C분의 1은 2인데 K가 16이었습니다. D분의 1 빼기 C분의 1제곱이 2가 되려면 얘랑 똑같다. D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이 4분의 1이어야 2의 4제곱에서 곱해지면서 2의 1제곱이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너는 4분의 1이었다. 자, 우리 두 개 필요한 거 다 구했다. A는 4, 너는 4분의 1 됐지? 딱 카마는 뭐고 점 A, 0, 4, 0이랑 직선 Y는 뭐예요? X 더하기 8. 야, 4분의 1이었지? 대입하면 더하기 2. 자, 여러분 일반형으로 고쳐준 다음에 뭐다? 4, 0까지의 거리다.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x에 4 넣으면 4 빼기 0 더하기 2 루트 2분의 6이고요. 약분 결과 또는 유리화 결과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야, 이거 좀 어렵다, 그죠? 아무래도 그래프가 좀 복잡하고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저는 어떨까요? 아, 이걸 어떻게 그리지? 이게 사실 예쁘게 잘 안 그려집니다. 망했네. 이걸 어떡하지? 잘 그려봐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답을 알고 그려도 이건 좀 그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요렇게 그려서 슉 그어가지고 이 교점을 P1이라고 했고요. 참고 요거는 y는 x 제곱을 그리는 것입니다. 직선 왜 이렇게 못 긋냐? 자, 뭐 하여튼 곡선 위에 한 점을 a, fa라고 했으니까 P1을 a, a 제곱으로 하자. Q1은 a, 0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OQ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요. 정사각형을 그려서 너를 A라고 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A, A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Y는 X 세제곱이 있는데 A와 같은 높이에서 만나는 점을 P2라고 했다. 여러분, P2 좌표의 표현이 중요한데요. P2 좌표는 Y 값이 A인 거죠. Y 값이 A여야 한다. 따라서 너의 Y 좌표는 A니까 세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에서 실근인 거 세제곱근 A로 너의 X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P2라는 점의 X 좌표는 세제곱근 A인 것입니다. 너를 다다다다다다다 내려가지고 여기에 Q2를 찍어요. Q2. 다시 Q2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또 만들어서 너를 C라고 하고 힘들어. 자, C, D라고 하고 이거 잘 봐야 돼. Y는 X제곱이랑 만나는 거야. Y는 X제곱이랑 만나는 애가 P3야, P3. 되겠어요? 여러분, 점 C부터 표현해 볼 건데 P2의 X좌표가 세제곱근 A였으니 정사각형이라면 C는 세제곱근 A, 세제곱근 A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P3는 Y좌표가 똑같이 세제곱근 A여야 하고 그럼 그때 X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제곱에서 세제곱근 A가 되어야 되니 X는 다시 루트 붙여서 세제곱근 A다. 다시 6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6제곱근 A다. 물론 이런 분수꼴로 A의 3분의 1제곱,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P3에서 또 X축이 내린 수선의 배를 Q3라고 했으니까 Q3의 X좌표는 뭐다? 6제곱근 A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Q2의 X좌표 너를 B, Q3의 X좌표 너를 C 라고 해서 BC의 곱이 2가 되도록 다시 세제곱근 A라는 값과 6제곱근 A라는 값의 곱이 2가 되도록 A의 값을 정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면서 좌표들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였고요.
양변 6제곱을 해도 되고요. 분수꼴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저는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제곱이 2니까 A의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뭐야 이거? 2분의 1인가? A의 2분의 1제곱이 2다. 그럼 A의 값은 양변을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죠. 여러분 A가 4라는 건 P1의 좌표가 뭐야? 4,16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A가 4였으니까 4,4의 제곱. 따라서 P1의 Y좌표의 값의 합은 16이다. 필기 잘 해두시고요. 오답 노트를 시킬까? 하지마. 재홍아 할까? 아니야? 그래? 어려운 문제인데 오답 노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재홍이의 대답에 학생들의 운명이 걸려있다. 맞지? 효진아 어떻게 생각해? 오답 노트를 안 시키면 뭘 해줄래? 해야죠. 몇 문제 찍을 테니까 그건 오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지우고 그 다음 뒤에 두 문제 10번인가요? 10번이랑 11번 풀어볼게요. 10번을 푼 애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 그래도 2분 정도 맞추셨던데 3분인가? 똑똑하신 분들이네요. 말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자, 비행기가 항력을 이겨서, 항력이 뭐야? 등속 수평 비행하는데 필요한 동력은 또 뭐야?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항력은 비행기가 계속 떠 있으려고 할 때 필요한 힘이고요. 그런 동력 피로 마력이라 한다. 마력은 또 뭐야?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끄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실제로 과거 시절부터 썼던 말이고, 요새 차 같은 경우에도 뭐 500마력이다, 400마력이다, 180마력이다 이렇게 마력으로 표현해줘요. 말 180마리가 끄는 힘과 똑같은 걸 요새 차는 혼자서도 낸다 이 말이지. 대단하다 맞지? 무튼 비행기는 어마어마한 마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비행기가 뜰 거 아니야. 그 어마어마한 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건 딱 이거야. 중간에 있는 식. P는 150분의 K C V 세제곱 S 이게 다예요. 그러면 K, C, V, S, P는 다 뭐 하는 건데, K는 그냥 상수래. 오케이. P는 마력. 그러니까 문제에서 마력이라고 하면 P를 쓰면 되는 거고, 마력. 항력 계수래. 항력 계수. 그러니까 항력 계수가 다르면은 뭐 다른 거고, 뭐 필요하면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V는 속력, 비행 속력. 비행 속력인데 필요 없습니다. 속력이란 말로 하면 그냥 V예요. S는 뭔데? 넓이, 날개 넓이. 그래서 문제에서 넓이가 얼마다 하면 S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 속도가 얼마다, 속력이 얼마다 하면 V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고, 항력 계수가 뭐 어떻다 하면은 그냥 거기다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고, 필요 마력이 얼마다 하면 거기다가 대입이나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겠나? 항력이 뭔지 필요 마력이 뭔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의 숫자를 문자에 뭘 대입할 때 뭐 어디에다가 뭘 대입할지를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VA 대 VB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PA는 150분의 K, 그 다음에 동일 항력 계수를 갖고, 항력 계수는 똑같대. C 그대로 씁시다. 속도는 VA의 세제곱 곱하기 넓이는 SA라고 합시다. 이게 A 거예요. B 거는요 똑같이 B 쓰면 돼. PB는 150분의 K, C, 여기도 A 쓸까? B. VB의 세제곱 SB예요. 근데 여러분 PA 날개의 넓이의 B는 SA 대 SB가 1대 3이고요. 필요 마력의 B는 1대 루트 3이래. 그 다음에 동일 항력 계수를 갖고, 무슨 소리야? 항력 계수는 같다.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씩 표현해 볼게요. SA 대 SB는 1대 3이래. 그럼 SB는 3SA겠네요. 그 다음 필요 마력의 B, PA 대 PB는 1대 루트 3이래. 따라서 PB는 루트 3A래. 루트 3PA래. 이렇게 쓰면 되잖아. CA랑 CB는 뭐하다? 같다고요, 그냥.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들을 식으로서 나타내주면
우리 B 대신에 싸그리 다 A로 바꿔볼게요. 너 뭐야? 루트 3PA야. 그래? 150분의 K는 그대로 두시고 CB는 CA랑 같은 거 쓰기로 했죠? VB는 그대로입니다. VB. SB는 뭐라고 했어? 3SA로 쓰기로 했어. 됐지? 여러분 PA 자리에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따라서 루트 3배의 PA 대신 이걸 대입하면 150분의 K CA VA의 세제곱 SA는 150분의 K CA VB 세제곱 3SA예요. 아우 시뻘건 걸로 써놓으니까 잘 비나? 모르겠네. SACA SACA 150분의 K 150분의 K 약분해주면 루트 3 VA의 세제곱은 VB의 세제곱의 3배다. 3배 VB의 세제곱이지롱. 이거 다 맞지? 야 VA 나누기 VB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VB의 세제곱으로 다 나눕시다. 아 공간이 생각을 모질하네.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자 여러분 양변을 VB의 세제곱으로 나눠주고 루트 3으로도 나눕시다. 그러면 약분돼서 죄송합니다. 자 세제곱분의 세제곱이니까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보고 루트 3이죠. 루트 3을 3의 2분의 1제곱으로 보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VA 나누기 VB는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하는 것이니까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둘이 곱해서 6분의 1이라는 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대입해주고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뭐 저는 이렇게 한번 쓴 다음에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직접 나누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둘이 나눠버려도 돼. 나눠가지고 좌우변이 같다 해서 비교해도 약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여러분 11번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필름의 사진 농도 입사하는 빛의 세기 투과하면 뭐가 되는데 투과가 뭐 빛이 지나간다는 얘기겠지? 투과하는 빛의 세기를 R이라고 하면 그런 건 다 몰라도 돼. R은 Q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P다. 이것만 알면 돼요. R은 Q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P 제곱이다. 이것만 알면 돼. P는 뭐야? 농도. Q는 입사하는 빛의 세기. R은 투과하는 빛의 세기. 투과 머식이 나오면 R이고 입사 머식이 나오면 Q고 P는 그냥 그때 농도래요. 두 필름 A, B에 입사하는 세기가 서로 같고 QA는 QB가 같고 A, B의 사진 농도가 PA는 P고 PB는 스몰 p 더하기 2였을 때 투과하는 빛의 세기를 RA, RB라고 하죠. 자, 입사하는 색이 같고 A의 농도는 스몰 p라 하면 B의 농도는 P 더하기 2래요. 그럼 뭐야? RA라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QA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PA인데 P 쓰면 되겠고 RB라는 식은 QB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P 더하기 2를 대입하는데 괄호 열고 대입해라. 바보짓 하면 안 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P 더하기 있으면 바보 1 되는 거야. 자, 아까는 막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봅시다. 바로 나눠볼게. 이러면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잖아. 맞지? 그럼 좌변은 RB분의 RA고 우변은 근데 QB랑 QA 같다고 하지 않았어? 약분해줘. 그래서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뭐긴 뭐야. 이 지수법칙에서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하면 되지. 따라 4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이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잘 식으로 나타내서 나누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표현만 잘 해주시면 문제의 정답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 했구나. 아니야? 원래 묶었다가 풀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구나. 나는 매직이라도 한 줄.
자, 요 있는 문제들은 다는 아니고요. 좀 이따 몇 문제 제가 표시해 줄 테니까 오답 노트 꼭 제대로 하고 확인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에 한두 문제씩 덜 풀거나 덜 고친 애들도 있던데 그런 거 마저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로그 유제는 전 시간에 거의 다 풀이를 해드렸는데 그 몇 문제 안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해야 되니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좀 이따 로그 스텝 2는 풀 건데 뭐 오늘 다 풀 수 있을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좀 이따 풀고요. 3는 숙제로 하고요. 3단원이 상용 로그입니다. 진도를 나갈 건데 나간다고? 나가야지. 진도를 뭐 안 나갈 건 아니고. 자, 왜 나갈 거냐면 원래 두세 단원을 한 3, 4일 만에 해서 매일 한 단원씩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두세 단원에 한 단원? 아예 두 단원에 3일 또는 세 단원에 4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도를 지금 잡았는데 왜 상용 로그를 할 거냐면 상용 로그가 현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많은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내용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그것만 빠르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로그 스텝 2 다시 풀면서 좀 여러분 어려워하는 문제들 좀 풀이할 시간도 좀 더 가지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해보자. 상용 로그 진도 나갈 테니까 41쪽부터 보세요. 상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상용화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전에는 특별한 기술이라서 뭐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거나 아니면 쉽게 만들기는 힘들었던 그런 기술들이 좀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상용화라고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거 왜 그 어릴 때 과학 공상 시간이나 아니면 미술 시간에 이렇게 그려보잖아. 현재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지.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약 1,000만원대, 2,000만원대 수준에 또는 그래 좀 비싸다 치더라도 1억대 수준의 날아다니는 차를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직은 비싸고 대량 생산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날아다니는 차에는 일단 안정성 문제도 있겠고 제일 큰 문제가 면허증입니다. 사실. 자, 여러분의 지금 길거리를 한번 생각해봐. 차가 날아다니면 좋잖아. 캬 막힐 때마다 살짝 떠가지고 부흥하고 가면 쩔 것 같잖아. 그러면 전봇대를 어떻게 피해? 전깃줄은 다 언제 피해? 신호등이랑 표지판은 선생님 그거보다 더 많이 날면 되죠. 그거보다 더 많이 날면 이제 건물들, 옥상들 이런 거 피해가 날면 되잖아. 확 위로 뛰어서 날면 되잖아. 그러려면 비행면허증이 필요하대요. 자, 그러니까 지상에서 살짝 뜨기에는 너무 장애물들이 많으니까 쉽지가 않고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많이 뛰어서 날면 되잖아. 많이 뛰어서 날면은 비행면허증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 좀 빨리 해보겠다고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차라리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니는 슈트를 입고 출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참고로 날아다니는 슈트도 있습니다. 해상에서 그 폭풍우 치거나 이런 그 날씨에는 헬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수상구조대 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라 그러지? 국소적으로라고 표현하나? 아주 뭐 운용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용화된 장비는 아니래요. 몇 억이나 하는 데다가 실제로 물 막 푸악 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긴 하거든. 조절도 잘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하대요. 자, 어쨌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상용화돼서 뭐 모르죠. 더 빠르게 이동하고 이럴 수 있을지. 자, 어쨌든 그럴 때를 상용이라고 하는데 자, 헛소리들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쓸 때 뒤에 진법 표시 안 하죠. 사실 여러분 진법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잖아. 321이라고 하면 3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1 곱하기 한 자릿수 1이다. 이렇게 알아듣잖아 대충. 그 321이라고 쓰면 다 321이라고 알아보잖아. 이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세상에. 그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십진법의 수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잖아. 십진법의 수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쓰는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십진법이에요. 즉 10의 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도 10의 거듭제곱을 기준으로 값이 변하는 그런 로그를 사용하면 편할 거 아니야. 즉 다시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네제곱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키워가니까 로그의 밑이 10이면 다루기가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로그의 밑이 10인 로그를 상당히 자주 쓰게 됩니다. 그죠? 상당히 자주 쓴다고요.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문제 풀 때 말이야. 계산을 할 때 말이야.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하도 많이 쓰니까 계속 밑에다가 10이라고 쓰기가 귀찮은 거야. 심지어 로그 2의 x는 2 한 번만 쓰면 되는데 10은 1이랑 0 두 번이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지. 안 쓰기로. 그래서 앞으로 로그 밑에 있는 10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x라고 쓰고 x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로그 x라고 써져 있으면 밑이 생략되어 있으면 우리는 밑에 10이 써져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뭐랑 똑같은 개념이야? 제곱근 2라고 잘 안 쓰죠? 그냥 루트 2라고 쓰고 넘어가지 맞지? 이 2라고 잘 안 쓰잖아. 왜? 가장 많이 쓰이는 루트니까 2라고 안 쓰는 거잖아. 그지? 가장 많이 쓰이는 로그니까 밑에다가 10을 쓰지 않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상용 로그라고 했죠. 별거 없어. 밑에다가 10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로그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좋은데요? 10의 거듭제곱을 기준으로 로그의 값이 딱딱딱 바뀌어요. 잘 봐. 로그 1은 0이에요. 로그 10은 1이에요. 로그 100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예요. 따라서 100, 그 다음 1000이 되면 3이 될 거고 10의 4제곱 많이 되면 4가 되니까 자릿수가 바뀔 때마다 로그의 값이 딱딱딱 정수가 바뀌잖아. 맞지? 그러니까 좋잖아요. 예를 들어 밑이 5인 로그를 기준으로 해버렸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5에 5가 1인데 25대 1, 2되고 125대 3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는 십진법의 숫자랑 좀 매치가 안 되잖아. 그지? 로그 5에 625라고 하면 4인데 625는 여전히 세 자릿수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릿수로 따지면. 너희들이 숫자를 쓸 때 자릿수를 10의 기준으로 십진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로그도 밑이 10인 로그를 쓰는 게 가장 다루기가 좋고 계산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로 쓰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하니?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 부르기로 하고 밑에 있는 10은 생략해서 나타낸다. 자, 상용 로그 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제곱근표 읽는 거랑 읽는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표는 0.01의 간격으로 1.00에서 9.99까지에 대한 수를 모두 계산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로그 값은 모두 무리수이므로 이것은 근사값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상용 로그에서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왜 상용 로그표는 로그 x의 값이 나타나져 있는데 x는 1 이상 10 미만의 즉 1.00부터 9.99까지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참고로 로그 붙이면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라서 0. 얼마가 됩니다. 왜 로그 x의 상용 로그표는 왜 1.0부터 9.99까지밖에 안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러면 107은 어떻게 계산해? 12, 로그 12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와? 맞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재홍아? 네, 별 생각 안 들었습니까? 네, 자, 왜 이건지는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256이라는 숫자가 있어. 한 자릿수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2.56에다가 10의 제곱 곱한 걸로 보면 되겠죠. 맞죠? 맞잖아. 그러면 2560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뭐야? 2.56에다가 10의 세제곱 곱한 걸로 보면 되지 않아? 0.0025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 그럼 뭐야? 2.56에다가 숫자를 앞으로 3칸 당겼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세제곱분의 1로 나눈 거잖아.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맞지? 앞으로 하나, 둘, 셋 보내면 되잖아. 따라서 1000분의 1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전부 다 2.56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 어떤 수 A라는 건 작은 자연수, 작은 수 A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한 자릿수를 기준으로 작은 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을 곱하든 10의 세제곱을 곱하든 또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분수를 곱하든 해서 맞나? 자릿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10의 거듭제곱 십진법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우리는 A가 뭐인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그런 숫자기만 하면 되는 거고 n을 적당한 정수로 주면은 어차피 모든 수를 어떤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한다고 생각해 볼게. 로그의 성질하려면 둘이 나눠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로그 10의 n제곱인데 로그 10의 n제곱은 n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a였고요. 로그 a. 여러분 로그 a가 a의 범위가 1 이상 10 미만이니까 로그 a의 범위는 어떻다? 0 이상 1 미만이었다. 따라서 상용 로그표는 1.00에서 9.99까지 1과 10 사이의 숫자만 알면 나머지는 자릿수 배치해서 표현하면 되고 그때 만들어지는 뒤에 있는 로그 값도 다 0. 얼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 로그표에는 1.00부터 9.99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이 만약 필요하면 상용 로그표를 보면 로그 2.56은 거기 써져 있겠죠. 얼마인지. 그지? 넘어갈게. 자, 이거 안 할 겁니다. 요 42쪽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방금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긴 합니다. 얘가 정수고 얘는 0. 얼마인 소수 부분인데 이걸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상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위에 있는 이 정도 숫자를 변환하는 것까지만 할 줄 알면 대충 할 때 문제 없어. 알겠지? 상용 로그 문제 풀 땐 변환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아. 됐지?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딱 설명하고 넘어갈게. 정리 하나만 하자. A를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제곱수로 표현했을 때 1 이상 10 미만이고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참고로 여러분 2.56은 한 자릿수입니다. 2.56 세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에다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써져 있는 거지. 맞지? 소수 자릿수는 정수로 따졌을 때는 자릿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소수 세 자리라고 표현하는 건 소수 셋째 자리까지 쓰겠다는 의미를 그냥 하는 거지. 자릿수는 여기 점 있죠. 점. 이 다트 앞에가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그래서 너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로그 a라는 것은 n 더하기 로그 a가 되었는데 이때 n은 여전히 정수일 거고 로그 a는 0과 1 사이의 값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너는 로그 a의 정수 부분이라 표현하고 너는 로그 a의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래 알아두면 좋죠. 당연히 할 줄 알면 좋은데 바꿔서 숫자 계산하니까 얼마 더라 까지만 하고 이것의 의미라든지 그 뒤의 내용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현 교육과정상 다루지 않는 내용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복습할 때 심화과정 할 때 그때 필요하면 다루고 현재 교육과정상 2, 3년 동안 시험 문제 낸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구여고. 혹시 대구여고 지나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잉. 여러분이 참 올라가실 때는 교육과정이 사실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지금 배우는 수학 1, 2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이 좀 바뀌어. 알겠어? 과목 이름이 바뀌어. 얘가 아마 대수로 바뀔 겁니다. 아닌가? 함수로 바뀌든가? 함수로 바뀌는 걸로 알아요. 함수로 바뀔 겁니다. 함수로. 그러니까 수학 1이 함수로 바뀔 겁니다. 책 이름이 하나.
아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수학 2가 미적분 1이 되고 미적분이 지금 미적분이 미적분 2가 될 거고 수학 상하 배웠나? 걔가 아마 수학 1, 2가 될 겁니다. 헷갈리겠죠 그때 되면 맞지? 왜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수학 이름은 맨날 바뀌었어요. 쌤 때가 수학이 공통수학이랑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에 쓰다가 어느 순간 수학 상하, 수학 1, 미적분과 통계 기본,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이런 거 쓰다가 얼마 전에 수학 상하 하고 다시 수학 1, 2가 고1 거 됐다가 미적분 1, 미적분 2 막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다시 수학 상하가 고1 거고 수학 1, 2가 고2 거잖아요. 다시 수학 1, 2를 고1 걸로 바꾸고 미적분 1, 2 또 쓰고 이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맞지? 교육과정 왜 맨날 바꾸는 걸까? 그지? 자, 그래서 정수분, 소수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 값을 계산하는 것까지만 할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상용 로그는 근데 실제로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정수분, 소수분 여기 말고 그 뒤에 내용 있잖아요. 43쪽 그 끝에 나오는 거. 상용 로그의 활용. 여러분 그 상용 로그를 왜 배웠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로그의 개쩌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뭐가 좋은 부분이냐면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가 쉬워, 더하기가 쉬워. 정적 점점점점점 자 이런 정적 전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 봐봐 x, y를 곱하는 것도 로그를 씌워서 계산을 하면 더하기잖아. 그러니까 로그 값끼리 더하기만 하면 되지 않아? 그 다음에 특히나 어떤 식을 여러 번 제곱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생각해봐 1.32 이런 숫자를 10번 제곱해보자 이러면 힘들잖아. 아니 여러분 무슨 수로 1.32를 10번이나 제곱해올래? 계산기 두들겨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맞지? 아주 빅스비가 안 통하네. 자 하여튼 근데 로그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n 로그 x니까 로그 x라는 값을 10번, n번 더하는 것으로서 쓸 수 있고 더하기는 간단하게 곱하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자 그러니까 뭐야? 너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로그 1.32의 10제곱이고 로그의 성질에서 10을 앞으로 내리면 10 곱하기 로그 1.3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있겠죠? 그 값을 표를 보고 찾은 다음에 걔를 10배를 해. 그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또 있을 거야. 그걸 보고 원래 숫자를 찾는 거죠. 말로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표를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안타깝게도 우리 학원 책에는 뒤에 뭐가 없다? 상용 로그 표가 없어요. 응? 그럼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어차피 표는 안 그려져 있어. 그럼 뭐야? 문제 제일 끝에 단 얼마는 얼마다 하면서 다 가르쳐 줍니다. 필요한 건.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저리가. 자, 정석 같은 일반 시중 문제집 제일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세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 표를 볼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에 필요한 건 다 적혀 있어요. 어차피. 옆에는 삼각함수표도 있네요. 이것도 그 중3 때 봤던 애잖아. 그지? 필요 없다. 알겠지? 볼 일 없다. 자, 보자. 이 앞에 이제 보면 1.32가 여기 있다. 1.3에서 두 칸 가면은 0.1206이라고 적혀 있거든. 이 뭐다? 10 곱하기 0.1206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1.206이에요. 선생님. 맞아, 이거? 1206? 오케이, 맞네요. 큰일 났네. 내가 너무 큰 값을 잡았네. 뭐 상관없어. 자, 한번 해볼게.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아까 상용 로그 표에는 어차피 1 이상 10 미만의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하셨고, 그때 로그 값은 전부 다 0. 얼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1.026은 없는데요. 그래, 1.206은 표에 안 적혀 있어요. 알겠죠? 이걸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그냥 저 개념을 소개는 했습니다. 이거를 잘 봐. 1 더하기 0.206으로 찾는다. 알겠지?
206은 표에 있어요. 됐지? 0.206은 표에 있어. 이렇게 보면 1.61보단 살짝 작네. 그러니까 한 1.61이라고 대충 합시다. 1 더하기 로그 1.61 정도라고 하자고. 됐지? 됐어? 자, 그럼 여러분, 이 1은 뭐야? 로그 10이랑 같죠? 얘는 로그 1.61이라며. 그럼 로그의 성질을 해서 둘이 뭐 하는 거랑 같아? 둘이 더하면 로그끼리 곱해야 되겠지. 1.61. 그러면은 어떻게 돼? 로그 16.1이 되잖아. 그럼 이때 만들어진 로그 16.1이 누구랑? 너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같은 식이니까, 맞죠? 로그 1.32의 10제곱이란 건 10배의 로그 1.3이었고 1.3이라는 값이 로그 값으로는 0.1206이었으니 10배 하니까 1.206이었고 0.206에 해당하는 친구가 로그 1.61이었어요. 1이라는 값은 로그 10에 해당하니까 10이라는 숫자와 1.61을 곱한 것이 16.1. 이게 뭐다? 1.36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1.32의 10제곱은 16.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물론 정확하게 16.1이냐 하면 그건 아니지. 얼마나 자릿수가 많이 남겠어. 그치? 좀 궁금하긴 하다. 진짜 맞나? 얼마라고? 1.32의 10제곱? 16.059쯤 된다니까 뭐 대충 비슷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1.31을 10번 제곱하느니 로그 한번 취해서 이 값을 체크해서 이 안에 있는 숫자끼리는 같으니까 1.32의 10제곱은 얼마쯤에 해당하는구나 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요게 상용 로그의 활용이다. 다시 뭐라고? 여러 번 거듭 제곱한 거의 값을 좀 빠르게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됐지?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다시 1.32의 10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 너를 계산하는 게 목표니까 로그를 취해서 너는 10배의 로그 1.32였구나. 그래서 1.32에 해당하는 로그 값을 찾아보니 0. 얼마였니? 1206이었니? 1206이었더라. 그래서 1.206인데요. 1 더하기 0.206으로 분해를 좀 해주는 거야. 왜? 상용 로그 표에는 너 말고는 안 가르쳐 주거든. 됐지? 참고로 문제집이 되게 친절한 경우면 이게 얼마인지 그냥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로그 1.61은 1.206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개꿀이겠죠. 그냥 보고 뺏기면 되니까. 자, 어쨌든 상용 로그 표에는 네가 로그 1.06으로 나와. 미안해. 로그 1.61로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너를 로그 10으로 보고 더하기 로그 1.61을 계산하게 되면 로그 둘이 곱해라 16.1이었다 이거지. 로그 1.32의 10제곱은 로그 16.1이었으니 결론은 뭐다? 네가 16.1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적당히 거듭 제곱한 양을 적당히 거듭 제곱한 값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됐죠? 실제로는 천문학자들이 로그를 만들 때 너무 큰 숫자들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들었는데 현재 교육과정상 그런 걸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최근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로그보다 더 정확한 걸로 계산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서 그냥 컴퓨터한테 계산시키면 가르쳐 줍니다. 자릿수가 많아서 옛날처럼 컴퓨터가 힘들어할 일이 이제 없어. 그냥 해달라고 하면 컴퓨터가 해줘 하면은 해줍니다. 알겠죠? 아무리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혹시 계산하기 너무 힘들면 빅스비 불러가지고 야 하이 빅스비 1.32의 10제곱 계산해줘 하면 해준다니까. 시리야 하고 불러가지고 하면 해준다니까. 시리 하면 니들 폰에 막 울리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제 폰은 안 울립니다. 꺼놨거든요. 자,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건 기본적으로
밑을 10이라는 밑을 생략해서 나타낸 로그다. 그래서 상용 로그 표를 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전에서는 표는 예제 1번처럼 간단하게 몇 개 필요한 것만 그려놨던지 아니면 문제 풀다 필요한 값은 단 로그 2는 얼마다 로그 3은 얼마다 하면서 다 써줍니다. 표를 볼 일은 사실상 거의 없으시겠고요. 자, 그대로 의미는 알아야 돼. 감기인가? 자, 그래서 어떤 수를 작은 수 A와 1과 10 사이의 한 자릿수 A와 10의 거듭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A는 저 잘리네.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A는 뭐다? 여기가 로그가 취해지면서 n이 될 거고 너는 로그 A로 바뀔 건데 로그 A가 0과 1 사이에 어떤 0점 얼마를 말하는 소수라는 거. 즉 아까도 계산할 때 봤지만 1.206이 나왔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0.206이라는 거죠. 1은 10의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도구 같은 거야. 10의 거듭제곱만 나타내는 수인 거지 실제 의미는 네 뒤에 있는 숫자가 가진다. 알겠지? 요거를 잘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옛날에는 이거를 아예 정수분 소수분 하면서 제대로 배웠는데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하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로그를 좀 더 연습하는 걸 오늘 좀 더 해볼 거고요. 그래서 상용 로그의 활용은 뭐다? 궁극적으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어떤 수의 거듭제곱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때 쓰게 된다. 자, 뒤에 있는 예제 문제 빠르게 풀어볼 테니까 같이 봅시다.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 보면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잘렸어. 자, 예제 1번. 필요한 만큼은 그려줬다. 다음 상용 로그 표의 일부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구한 로그 607과 0.607. 607 안 써져 있는데 당연히 안 써져 있지. 한 자릿수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볼게. 어떻게? 6.07에 10의 제곱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너도 마찬가지야. 6.07에 10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어디 아픈가? 왜 이렇게 글자가 승천하냐. 자, 아무튼 다시 써볼게. 로그의 성질하면 6.07 더하기 2 다시 더하기 너는 뭐야? 로그의 곱은 합이다. 6.07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겠어요? 2랑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이었고 로그 6.07은 그 표에 있다잉. 0.783이었습니다. 0.783이 몇 개 있어? 2개 있다. 2배에서 곱하면 되겠고 64615 1.5664니까 2.5664가 우리가 계산하고 싶었던 값이에요. 됐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좀 바꿔주고 목소리 왜 이래? 자,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 뭐야? 로그 값을 분해해서 다 더해주고 계산해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까지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 일단 뒤에 있는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예제 2번까지는 3번까지는 해볼게요. 예제 3번까지만 해봅시다. 4번부터는 안 할 거예요. 물론 저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자, 예제 2번. 그래도 기본적인 식 변환해서 정수가 뭔지 소수가 뭔지까지 체크하는 거는 해볼게요. 알겠죠? 로그 30의 정수 부분을 로그 30을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10입니다. 따라서 로그의 성질을 해서 나누면 로그 10은 1이니까 1 더하기 로그 3이야. 로그 3이 뭐라고? 0. 얼마 얼마라니까. 따라서 1 더하기 로그 3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정수 부분은 1입니다. 그럼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너는 뭐야? 소수 부분인 거야. 됐지? 따라서 로그 30의 정수분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1 소수분 알파는 로그 3이라고 할 때 10의 n제곱 마이너스 10의 알파 제곱은 10의 1제곱 마이너스 10의 알파는 로그 3이죠.
10의 1제곱은 10이고요. 여러분 10의 로그 3제곱은 뭐야? 3이지 맞지? 밑이 같잖아. 밑이 같으면 진수가 곧 남는다니까? 뭐야 이거 정의였다 정의. 그래서 7이라는 값이 되어야 한다. 글자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왜 이래 오늘. 춥나? 히터 킬까요? 추운 사람. 아 나만 추워? 아 너 추워. 그거 춥지. 쌤 아까부터 발가락 잘릴 것 같다. 추워 죽겠다 얘들아. 아니, 아까 여러분 많이 피곤해 보이길래 에어컨 히터를 잠깐 껐는데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행복한 화요일이니까 쌤은 화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그 토요일 좋아해? 일요일 좋아해? 금요일 좋아해? 자 금토일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투표나 해보자. 금요일이 제일 좋다 나는. 좋아 좋아 저도 좋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둘 셋. 일요일은? 나 일요일이 제일 좋다. 자 이유는 뭐야? 일요일날 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학원 가는 날이 제일 적은 걸 좋아할 거 아니야 보통 니들은. 쌤은 학원 가는 걸 제일 적은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토요일 일요일 쉬었을 때 말이야. 지금은 안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 별로 안 좋아해요. 학원 강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해야 돼.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좋진 않을 거 아니야. 주말이 다가오면 주말 이틀 동안 그냥 학원에 사는 거야. 재미없겠지. 돈 버니까 하는 거지 뭐. 자,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신에 저는 여러분이 학교 가는 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3시까지는 보통 집에서 놀거나 잡니다. 매일요 5일 동안. 이틀을 희생하고 5일을 얻은 거야. 물론 5일 저녁에는 일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불쌍하게 볼 필요는 없고, 가끔 주말이 없는 거 슬플 때가 있긴 한데 주중이 많으니까요 뭐. 아무튼 저도 옛날에 토요일 일요일 쉴 때만 해도 그 학교 다니거나 대학생 때 말이야, 쉴 때만 해도 일요일보단 토요일이나 금요일 밤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쉴 수 있죠. 약간 쉬는 날보다는 그 전날 더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 왜? 이번 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3일에다가 연휴 4일, 물론 여러분 연휴 날 저를 봐야 되지만 너무 슬프다 그지? 뭐 안 올 순 없잖아. 해야지. 자, 진도도 우리 빨리 해야 돼. 1년 만에 미적분까지 다 하려면 할 게 많아. 어쨌든 저는 설날 딱 전날이 제일 좋고요. 설 전에 일하면서 행복해. 내일부터 쉬잖아. 일하는 게 힘들진 않지. 일은 매일 하는 건데 뭐 일하는 게 힘들면 어떻게 살아. 그냥 하는 거지 뭐. 니들도 공부 그냥 하는 거잖아. 뭐 힘들어? 힘들어? 일을 공부하는 게 왜 힘들어? 그냥 하는 거지 뭐. 힘들 정도면 그냥 공부 적당히 해. 알겠지? 어떻게 공부하면서 힘들어? 그런 게 어딨어. 적당히 해. 약간 힘들 수는 있어요. 원래 일은 원래 힘든 거야. 원래 힘든 거니까 공부하면 원래 힘든 건 당연한 건데, 너무 힘들어서 탈모 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정도면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는 평생 못 산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선행하고 있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도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중2인데 맞지? 그럼 선생님, 제가 중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열심히 하고 막 밤낮 없이 공부하고 막 주말 같은 거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살다 보면은 대학생이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행복한 거는 여러분이 알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대학생이 되면 놀 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건 쌤이 적어도 살아봤을 때 뭐 내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까지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상으로 놀아야겠다.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건 하루 이틀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만 했으니까 대학교 가면 놀아야지. 안 됩니다. 노는 순간 이때까지 했던 게 약간 물거품까지는 아니어도 좀 의미가 퇴색돼. 계속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야 마지막에 갈 때 뭐 행복하게 갈 거 아니야.
마지막에 갈 때 행복한 게 뭐가 중요해요? 살면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니까 뭐 그건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목표를 이뤘으니까 다음부터 놀아도 돼,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꾸준히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아유, 그럼 뭐 대학 가서 적당히 놀고 취직은 대충 할 건가? 아닐 거 아니야. 맞잖아. 대학 가서 적당히 놀고 막 공부 적당히 하고 학점 적당히 받은 다음에 취직은 대충 해.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일 막 해. 그러려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바보 같은 짓이지. 차라리 지금 적당히 하고 대학 가서 우리 열심히 해서 취직을 잘하는 게 낫지 않겠어? 미래가 좀 더 밝은 게 낫지 않아?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면 뭐하게, 나중에 조금 이제 변변찮은 직업을 갖게 되면 좀 아쉬울 수 있잖아. 전교 1등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중학교 때 전교 1등이고 고등학교 때 전교권이었으면 대학도 잘 가고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곳에, 대우가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럼 취직하면 끝인가? 좋은 회사 들어가서 예를 들어 삼성이랑 삼성 하면 좋잖아. 또는 뭐 내가 의사가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은 막 대충 해도 돼? 앞으로 막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나머지 논다, 그런 건 없잖아. 여러분 아버지는 뭐 3일만 일하시고 이틀은 4일은 놀아요? 아니잖아.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돈 또 필요한 만큼 벌고 또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도 돈을 쓰고 또 내가 나중에 자식도 낳고 키우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면, 아빠가 됐으니까 이제 자식도 낳았겠다, 다 했다, 이제는 놀아야지. 그러면 되겠어?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은, 야 아들 나는 옛날에 공부 했으니까 니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는 이제 놀게 하고 놀면은,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이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빠는 자식의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맞잖아. 그럼 평생 열심히 사는 거야. 알았어? 여러분, 와 지금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놀아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은 언제쯤 즐길 수 있나요? 중간중간에 즐기세요. 아니 뭐 평생 공부만 하고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 일주일이나 있잖아. 하루 일주일에 7일이나 있어요. 7일을 다 공부하니까 힘들지. 5일만 해. 5일만 공부하시고 이틀은 노세요. 됐죠? 그래야 평생 하지. 대학생 돼도 5일 동안은 충실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할 거 하시고 이틀은 쉬세요. 물론 여기서 본인 욕심에 난 좀 더 잘하고 싶다 하면, 남들 다 5일씩 하고 놀 때 6일씩 하고 놀면 좀 더 힘들긴 해도 좀 더 많은 걸 거머쥘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잖아. 타고난 머리가 어떻든, 타고난 외모가 어떻든, 키가 어떻든, 재능이 어떻든,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하는 거니까 노력할 만큼은 하시고, 그래도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싶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뭘 하나 대가를 지불해야지. 양심을 살짝 내려놓든, 도덕성을 이렇게 내려놓든, 인간적인 면을 좀 버리든,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본인 선택인 것 같고요. 적어도 저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이라든지 끝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꾸 거창한 이유 같은 거 붙이면 안 돼. 공부하면서 힘들어도 엄마한테 투정 부리면 안 돼. 짜증 내면 안 돼. 알겠지?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공부하면 당연히 힘들지. 너희 엄마도 집안일 하면서 힘들지. 여러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 힘들죠.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거든. 또 할만하거든. 또 그러니까 하는 거지.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죽었던지 아니면 직업을 바꿨던지 했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자, 무슨 얘기하다 또 이래 됐지? 자, 로그 205는 2.31182입니다. 정리부터 해보죠. 어쨌든 한 자릿수로 만들어주고 10의 제곱 써주면 이게 2.3118이라는 뜻이었나 본데, 너는 분해해주면 2 더하기 로그 2.05가 된다. 그지? 아하! 2를 이렇게 빼주면은 로그 2.05라는 게 0.3118이구나. 이렇게 내가 확인을 했어요. 됐죠? 로그 2.05라는 건 오늘부터 0.3118이다. 물론 여러분 상용 로그표가 있다면 슬쩍 보면은 2.05에 3118 써져 있을 테니까 베껴도 됩니다. 표를 구하실 수 있다면요. 자,
됐지? 여기까지는 왔다. 밑에 있는 거 계산해보자. 어떤 수의 로그를 취한 것은 3.3118이다. 그러면 3 더하기 0.3118이니까 0.3118 대신에 뭐 써? 로그 2.05를 쓰자. 3 더하기 로그 2.05. 3은 뭐예요? 10의 세제곱이에요. 여기다가 로그 2.05를 더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2.05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게 x다 이 말입니다. 이게 x다. 됐죠?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죠. x는 2050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생선님 마이너스 2.688인데 뭐예요? 마이너스 2.688이 이게 뭐냐?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3118이라고 했는데 왜 이거는 갑자기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그것도 688이 같은 게 붙어있을까? 자, 여러분 로그의 성질 중에서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뒤에 붙어있는 로그의 상용 로그의 값이 한 자릿수의 로그 값이니까 항상 0. 얼마라고 했죠? 내가? 양수예요. 양수라고. 음수는 안 돼. 그래서 너는 뭐란 뜻이야? 마이너스 2 빼기 0.688이에요. 맞나요? 이거는 음수잖아. 음수는 소수 부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니까. 따라서 저걸 양수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수로 바꾸느냐? 별거 없어요. 1 더하고 빼세요. 알겠죠? 너한테 1을 더해주고 다시 1을 빼면 식이 그대로 남았지? 그래서 너를 계산하고 너가 음수 정수끼리 계산한 마이너스 3에다 더하기를 0. 너 계산하면 3118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다. 여기다 좀 쓸게. 다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마이너스 2.4가 있어. 얘를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가 좋다. 이게 아니라 이쪽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에서 0.6을 더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수학에서는 좀 더 좋은 표현이에요. 네가 정수 부분, 네가 소수 부분입니다. 수학은 소수 부분 쓸 때 반드시 양수로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소수 부분 쓸 때 반드시 양수로 쓰셔야 돼. 정수 부분 쓰시면 곤란하다. 알겠지? 미안해. 정수 부분이 아니고 음수로 쓰면 곤란합니다. 양수로 쓰셔야 돼. 따라서 이렇게 음수로 나와 있다면 양수로 바꿔줘라. 너 뭐야? 로그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더하기 너 뭐야? 로그 2.05예요. 따라서 진수끼리 곱해주면 2.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그때 x의 값을 하나, 둘, 셋 앞으로 가서 00 더 붙이고 0.00205가 되는 거죠. 0.00205 됐죠? 자, 예제 4번에 있는 유형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유제 3번까지만 좀 이따 풀면 되고 예제 4번부터 즉 유제 4번부터 얼마? 유제 11번까지는 아니다. 유제 9번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9번까지는. 그래서 그 뒤에 예제 8번, 9번, 10번은 제가 볼 테니까 그 뒤에 유제는 다시 하시면 되겠어요. 아예 다 안 할 수는 없잖아. 이것도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죠? 여러분 아바타 봤니? 아바타 본 사람? 나머지는 아직 안 봤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올해 아직 10일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23년 들어서 가장 잘한 일은 아바타를 보러 간 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를. 재밌었어요. 볼 것도 많고 똑같은 돈으로 긴 시간 볼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너무 길긴 하더라. 3시간 20분이던가? 그 혹시요?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갈 때 뭐 친구들이랑 보러 간다 치면 그 용돈으로 보러 가나? 엄마랑 보러 갔나? 그렇지. 가족이랑 보러 가. 그 영화표가 요새 많이 비싸. 5,000원, 6,000원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쌤은 학교 다니던 여러분 나이대 시절에 친구가 영화 보러 간다 치면 조조 같은 걸로 보면 2천 얼마에 보거나 3천, 되게 옛날 사람 같네. 3천 얼마에 보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 좀 비싸도 4천 얼마?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팝콘 이렇게 다 사도 막 10,000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물론 제가 아이맥스로 보긴 했는데 가서 득 보니까 이 표값 제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2명이 5만 원 내고 봤더라고. 비싸긴 하더라. 엄마를 녹화하는 게 좀 그런데 엄마를 이용하세요. 엄마 돈으로 봐. 알겠지? 그러면서 데이트도 좀 하고 엄마랑 이렇게 효도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재밌으니까. 원래 취향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에서 영화 추천 같은 건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자, 어쨌든 로그에 의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n이랑 알파라고 잠깐 쓰게요. n이랑 알파라고 잠깐 쓸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a라는 식의 근이라고 했네요. 너의 근이 하나는 n이고 하나는 알파다, 뭐 그런 얘기예요. 두 개의 근이 있는데 하나는 n이고 하나는 알파다, 그런 얘기인데 보자. 여러분 근의 공식 써서 풀 거 아니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활용해 볼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둘이 합은 얼마야? 둘이 합은 n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5더라. 아까도 강조했다. 저쪽에서도 했다. 정수 부분은 정수, 소수 부분은 양수해야 돼. 양수 알겠지? 소수 부분은 양수해야 되니까 이거 봐봐.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1로 쓰면 이거 봐야 천벌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소수 부분 양수해야 돼요. 네가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1이어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2라는 값에 3분의 1만큼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5 만들었다. 됐나? 따라서 정수인 n은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인 알파는 3분의 1. 이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거예요. 됐죠? 님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해도 되고, 마저 하던 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A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던 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나 쓸게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근의 곱은 3분의 A일 것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정답. 알겠지? 그래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다? 어떤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반드시 뭐로 쓴다? 양수로 쓴다. 정수 부분은 음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로 쓰셔야 됩니다. 양수. 예제 9번. 어느 도시의 인구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하여 몰라야 됩니다. 매년 5%씩 증가한다. 이게 포인트야. 매년 5%씩 증가한다. 이 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계속 꾸준히 한다면 20년 후에는 몇 배가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씩 증가를 해서 20년 지나면 몇 배나 돼 있을까? 이런 거야. 보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5% 증가는 1.05배라는 거잖아. 이거를 여러 번 할 거야. 여러 번. 그래서 1.05를 몇 번? 20번 하고 나면 그 값은 뭘까를 계산해 와라. 이 말입니다. 맞나요? 1.05를 1년 지나면 1.05배, 2년 지나면 1.05의 제곱배, 3년 지나면 1.05의 세제곱배, 20년 지나면 1.05의 20제곱배. 됐죠? 1.05의 20제곱을 했을 때는 그 값이 얼마겠느냐. 따라서 여기다가 로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20 로그 1.05를 계산해야 되고, 여러분 표를 볼 필요는 없어요. 문제 밑에 단 하면서 다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줘요. 단 뭐라고? 1.05는 0.021이다. 따라서 20 곱하기 0.021이다. 됐죠? 빅스비 없구나. 이제 그는 죽었어. 20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0.4입니다. 0.42. 여러분 책에 써져 있지 않아? 마지막 줄 봐봐. 단 로그 2.63은 0.420으로 계산한다. 됐죠? 0.42랑 0.420은 뭐 같은 말이니까 로그
2.6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뭐라? 네가 너다 이런 뜻입니다. 1.05의 20제곱은 뭐다? 2.63이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인구가 2.63배로 증가했다. 100만 명이었던 인구였으면 20년 후에는 260만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서울 근처에 위성도시라도 되나 봅니다.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 거 보면 좋겠다. 우리 대구도 인구가 빨리 증가해야 될 텐데. 대구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처럼 어린 학령 인구라고 하죠. 학교에 다니거나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반작용은 아니지만 뭐 대구에 또 기업이 많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다.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교나 나머지 이런 학교로 진학을 하셔야 미래에 좀 직업이라든지 취직하기가 좋을 겁니다. 참고로 현재 인구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될 나이인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후 20대 후반 중반쯤에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 치면 약 10년에서 15년, 12년 뭐 이 사이 후잖아요. 그때쯤 되면 아마 일자리보다는 여러분이 적어서 취직하기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보수를 받거나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역시나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좀 더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지? 더더욱이나 대구 같은 곳은 좀 아쉽지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도시는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에 진학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왕하시는 거 어차피 공부하시기로 마음먹어서 지금 나름 중2인데도 벌써 수원을 선행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셔서 하시는 거니까 할 때 열심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한방에 좋은 학교 붙으셔서 행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팩트니까 뭐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번 광도가 아인 등대로부터. 광도가 뭐지? 몰라요 나도. 그냥 광도라는 말이 있네. 황도 백도는 아는데 광도는 뭘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광도가 아인 등대로부터 xm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빛의 색이 L이라는 것은 L은 x제곱분의 i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x의 제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대요. k는 기상 상태에 따른 상수래요. 뭐 밝으면 멀리 보이고 어두우면 비가 오면 좀 덜 보이고 뭐 그런 거겠지. 광도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i에 뭘 대입할까? 광도를 대입하고 L은 뭐야? 빛의 세기를 대입하자 이거야. x는 거리를 대입하고. 자 봐라. 3 곱하기 10의 5제곱인 어떤 등대에서 광도 i에 대입하자. 3 곱하기 10의 5제곱인 어떤 등대에서 곱하기 거리가 1000인 즉 k 곱하기 1000 나누기 1000 제곱은 빛의 세기가 되는데 빛의 세기가 얼마라고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k를 구해봐라. 모르는 건 k 말고는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k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지? 아까 지수 때랑 똑같잖아. 식은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식에다가 내가 무슨 문자인 뭘 대입해야 될지만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대입해서 필요한 걸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비교, 계산 이런 걸 해주면 된다고. 자, 구하러 가봅시다. 자, 넌 뭐야? 10의 세제곱에 약분을 좀 할까요? 어렵다 맞지?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10의 이건 어쩔 수가 없다. 1000K로 일단 쓸게요. 너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제곱 너 이렇게 쓰면 어떡해?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 뭔 소리요? 자, 이거 나누면 이거 3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약분하면 2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000K예요. 더 이상 지수만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가자.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1000k다.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2라는 것은 마이너스 1000k다. 됐나요? 바로 해봤어.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으로 바로 써봤고 로그 2는 썼고요. 로그 10에 이거니까 너 뭐야 내려오고 로그 10은 1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000k다.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래. 그래,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1000k니까 우리가 말하는 k는 1000분의 2.7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답이고요. 사실 그렇게 예쁜 형태는 아니까 만분의 27로 쓰셔도 되고, 오늘은 한 자릿수에 10의 거듭제곱을 쓰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으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 아주 코맹맹이 소리 계속 나네. 자, 여기까지 예제 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유제를 풀고, 자, 유제 문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보짓 하지면 안 된다. 말투 왜 이러지? 발음이 왜 이렇게 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간에 있는 예제 유제는 안 풀 겁니다. 따라서 유제는 뭐만 푸시면 되냐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번, 11번, 12번, 13번 요 7개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과제라든지 좀 이따 풀어볼 문제인 스텝 2도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리 좀 체크해놔라. 스텝 2도 다 풀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노노노노노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풀고 5번부터는 안 풀 거예요. 쭉 넘어갔어. 여기서부터 풀어야지.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여기까지만 풀면 됩니다. 중간에는 안 풀어도 돼요. 일단 뭐 무진장 뭐 엄청 커다랗게 X 치고 뭐 그러지는 좀 마세요. 그 다음에 스텝 3는 미리 안내할게요. 어차피 안 풀어야 될 문제들이니까. 뭐만 풀 거냐면 4, 5, 6번만 풀 겁니다. 됐나요? 요렇게만 풀 거니까 미리 요렇게 체크만 좀 해놔. 중간에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유는 있었다, 그지?